얼마 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려서 많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정말로 무서워했던 뉴스인데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그런데 이 남성이 10분 넘게 협박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에 성범죄 의도 있으셨습니까? 왜 경찰에 자수했습니까? 숙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마지막 기억 언제십니까? 피해 여성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까? 공감미수죄 적용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갈게요. 지난달 28일 홀로 귀가 여성을 따라갔던 조모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죠.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그러자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분간 협박을 했었다라는 건데 CCTV 영상 속에 이 조 씨가 범행 당시 닫힌 문 앞에서 10분간 여성을 협박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요. 문고리를 잡고 열려하거나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서 도어락을 누르는데 10분 이상 문을 열라라면서 조명을 했다. 문 열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같이 적용을 한 건데 귀가 여성을 특정했다는 점, 무단 침입 뒤 중요한 건 협박을 했다는 점이 강간죄의 실행 시작으로 경찰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은 조 씨 행위의 위험성이 크며 도망이 염려된다며 지난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지금 새로운 전말이 나왔는데 10분간 문 열어. 네. 협박을 했다. 네,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남자가 무엇인가 이제 침입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강간죄 같은 경우에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요건을 일단은 폭행은 요건 충족이 안 되고요. 협박이 요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분 동안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번호 키를 누르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침입을 해서 무엇인가 이제 혼자 사는 여성에게 공격을 가할 것이다. 아마 여성이니까 이제 성적인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까지 요건 충족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충분히 경찰이 성폭행 미수로 적용을 할 만하다. 저는 일단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성범죄의 의도가 분명해야지 지금 이게 적용되는 미수이긴 하나 그런 이제 혐의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법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행위도 영미법 국가 같으면은 아마 스토크의 행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까 처벌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지금 협박은 틀림없이 이제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제 강간 미수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강간에 대한 혐의를 과연 법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입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미 이제 의문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네. 기억 안 나는 그 순간에 성범죄의 의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재판부 가서 또다시 이게 논의가 됐다가 적용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이제 법적인 영역에서의 논란이 여전까지 네.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이 도어락에 그 비닐 랩 있잖아요. 랩을 씌우는 모습까지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림동 남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에 지문을 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고 난 후에 여성들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바로 이런 건데 신림동 사건 발생 이후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증폭, 다양한 방법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도어락에 랩을 씌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 A씨는요. 모르는 남성이 집 도어락을 계속 누르고 문을 발로 차며 흔들자 이후 랩을 씌워놨다고요. 도어락에 묻어있는 어떤 그런 지문 등으로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데 실제 지난 1월에 한 남성이요. 현관문이 설치된 이 도어락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서 지문들 간의 어떤 숫자 조합을 해서 수차례 실제로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했던 사건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네. 또 한편에서는
그 랩 지어놓는 게 나 혼자 살아요라는 것이 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집의 여주인은 혼자 살고 있고 범죄에 대해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피해자로서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그 주거 침입과 협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법원에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행위 위험성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강간미수라고 하려면 뭔가 성적인 행위에 착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는 법원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을 것이고, 변호 입장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우리 집 아래층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와서 문을 두드렸다. 나는 층간소음 확인하러 온 거였다 하는데 이 사례가 유죄가 나온다면 그 사람도 강간미수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과 협박에 대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식으로 분명히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